한 달과 무적의 길. 고통은 반복될 수 있다. 그러나 고통을 말한 순간 그것은 진화로 바뀌게 된다. 침묵을 넘는 인간의 진화. 16번 유전자 키와 9번 유전자 키의 상호작용. 꺼지지 않는 불꽃.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는 말한다. 소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아직도 거기에 있다. 이 문장은 과거를 서술하지 않는다. 현재를 겨누는 검은 시선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꺼지지 않는 어떤 고통을 응시하게 만든다. 광주. 그것은 1980년도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전히 그 아이를 안고 살아간다. 그리고 그 아이는 아직도 말하지 못한다. 그 침묵은 단순한 부재의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거대한 비명이자 집단적 의식의 틈에 새겨진 말해지지 않는 이야기다. 그것은 16번 유전자 키의 그림자 무기력과 깊게 맞닿아 있다. 표현되지 못한 기억은 생명력을 잃고 결국 잊혀지는 운명에 내맡겨진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언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점점 희미해지는 과정이다. 이 침묵은 오랜 시간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었다. 공식화되지 않은 진실, 해명되지 않은 폭력, 회복되지 않은 존엄. 광주 이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사건에서 같은 구조를 마주해왔다. 고통은 반복되었고 사람들은 말하지 않게 되었다. 그 말하지 않음의 구조를 떠받치는 또 하나의 그림자가 있다. 바로 9번 유전자 키의 관성이다. 관성은 기존의 틀을 깨지 않으려는 힘이다. 어떤 체계가 한번 굳어지면 그것은 자기 복제를 시작한다. 침묵이 일상화되고 익숙함이 되며 마침내 당연함으로 굳어진다. 그냥 그런 거야 라는 말은 관성의 언어다. 이러한 관성과 무기력의 상호작용은 단순한 개인 심리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고통을 무력화시키는 구조다. 진실은 말해지지 않고 고통은 증명되지 않으며 기억은 차단된다. 침묵은 그렇게 인간의 감각과 도덕을 점점 무디게 만들고 존재를 사라지게 만든다. 하지만 그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 오히려 말해지지 못한 시간 동안 더욱 깊어지고 더욱 치열해진다. 광주는 단지 하나의 과거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타오르는 질문이다. 당신은 말할 준비가 되었는가? 당신은 아직 그 아이를 기억하는가? 말해지지 않는 이야기는 언제나 돌아온다. 유전자처럼. 기억은 우리의 내면에 새겨져 다음 세대로 흐른다. 침묵은 유전되고 고통은 언어를 찾아 헤맨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말할 수 있는 시점 위에 서 있다. 1980년 5월 한 아이의 몸에 새겨졌던 고통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문장이다. 그 문장을 완성하는 일은 다시 말하고 다시 쓰고 다시 기억하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말한다. 광주는 끝나지 않았다. 다만 말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침묵을 깨는 입구에 서 있다. 그 불꽃은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진실이다. 그림자, 반복되는 고통의 구조. 1980년 광주는 단지 한 시점의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반복의 시작이었다.
처음이라는 말이 어색할 만큼 이후의 한국 사회는 유사한 상처를 되풀이해왔다. 정치적 진실이 은폐되고 피해자는 침묵을 강요당하며 공권력은 기억을 지우는 데 동원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은 익숙해졌다. 폭력에, 억압에, 무력감에. 이 반복의 구조를 유전자 키의 두 그림자, 16번의 무기력과 9번의 관성은 정교하게 설명해준다. 무기력은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켜진 체면이다. 말하면 아프고 말하면 다치기에 사람들은 점점 말을 멈춘다. 표현은 위험이 되고 침묵은 생존의 전략이 된다. 이 무기력은 생존을 위한 타협처럼 보이지만 그 속엔 존재의 퇴색이 감춰져 있다. 결국 말하지 않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 관성은 이 침묵을 구조화한다. 예전부터 그랬다. 원래 그런 거다라는 말들은 아무것도 못지않기 위한 완벽한 방패다. 질문을 멈춘 사회는 성장하지 않는다. 변화는 관성에 저항하는 힘에서 시작되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관성은 무기력을 강화하고 무기력은 다시 관성의 타당성을 부여하며 시대는 동일한 상처 위를 맴돌게 된다. 한강 작가의 문장은 이 반복의 구조를 감정의 미세한 떨림으로 잡아낸다. 소년이 온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는 거기에 있었다는 문장은 존재의 반복이 아니라 존재의 고착이다. 아직도 그곳에 있는 소년은 시대가 그를 떠나지 못하게 한 결과다. 말하지 않음은 시간의 흐름을 정지시킨다. 광주의 트라우마는 세대를 넘어 유전되었다. 목격자와 생존자는 말하지 않았고 그들의 자녀와 손주들은 그 침묵을 본능처럼 내면화했다. 공공의 기억은 파편화되었고 역사는 기록되지 않은 부분에서 왜곡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더 말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의 정체다. 고통의 반복은 사건의 재현이 아니라 표현되지 못한 감정과 회복되지 않은 기억이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과정이다. 한 사람의 침묵은 수십 년의 구조가 되고 그 구조는 또다시 다음 침묵을 요구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우리는 왜 아직도 광주를 말하지 못하는가? 무기력은 우리를 보호하는가 아니면 억누르는가? 관성은 안정을 주는가 아니면 마비시키는가? 그림자의 언어는 언제나 유사하다. 말해봤자 소용없다. 이미 다 지난 일이야. 다치는 건 나 혼자뿐이다. 하지만 역사는 알고 있다. 말해지지 않는 고통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그것은 더욱 깊이 스며들어 다음 세대의 언어와 감정, 기억에까지 손을 뻗친다. 그렇게 1980년 광주의 무기력과 관성은 2024년까지 이어졌고 마침내 또 한 번의 반복, 또 한 번의 침묵을 강요하는 내란의 문턱 앞에 우리를 세워놓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말하지 않으면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침묵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이 그림자의 회로를 끊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작고 진심 어린 말하기에서 시작된다. 선물, 기억하는 힘. 침묵이 고통을 반복시켰다면 표현은 그 반복을 끊는 시작이었다. 5.18 광주의 진실은 단지 정치적 기록이나 법률적 판단으로만 보존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살아낸 사람들의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증언들, 그리고 그 기억을 각자의 방식으로 품은 예술가들의 다채로운 기록을 통해 그 불꽃은 이어져 왔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9번 유전자 키의 선물인 결단과 16번 유전자 키의 다재다능함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의 침묵에 맞서 왔는지를 본다. 결단은 특별한 순간에만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아주 일상적인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광주에 있었던 수많은 어머니들은 자식의 시신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도 그것을 가슴에만 묻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수많은 협박과 회피, 방관 속에서도 그들은 우리 아이는 그렇게 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것이 결단이었다. 결단은 정치적 구호보다 더 깊고 강한 울림을 주었고 기억의 진정한 뿌리가 되었다. 그리고 그 결단의 파동은 수많은 형태로 이어져 갔다. 기자들은 기록했고 시인은 시로 썼으며 화가는 그림으로 표현했다. 그중 어떤 기록은 검열해서 지워졌고 어떤 언어는 출간을 거부당했지만 그럼에도 표현은 멈추지 않았다. 16번의 다재다능함은 단지 다양한 능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모든 방식에 대한 개방성이다. 5.18을 다룬 소설, 연극, 다큐멘터리, 뮤지컬, 애니메이션에 이르기까지 누군가는 글로, 누군가는 노래로, 또 누군가는 단지 침묵 속 눈빛으로 그날의 기억을 이어갔다. 표현은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윤리였다. 이 윤리는 말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절박함 속에서 피어났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에서 신체의 부패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도 그 죽음을 수치로 환산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하나의 육체와 감정, 그들의 이름과 숨결을 기억하게 한다. 이것이 다재다능함의 본질이다. 감정을 잃지 않으면서도 사실을 잊지 않은 힘. 그 두 가지가 함께할 때 표현은 고통을 치유로, 침묵을 기억으로 바꾼다. 2024년 10월 3일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내란 시도 앞에 섰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예전처럼 모두가 침묵하지 않았다. 어떤 이는 사진으로, 어떤 이는 글로, 어떤 이는 거리에서의 외침으로 그 진실을 기억하려 했다. 이것은 단지 정치적 시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한 표현의 연대였다. 결단과 다재다능함은 그날 이후 이전과는 다른 주파수로 울려 퍼졌다. 이제 우리는 안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려는 노력, 잊지 않으려는 그 다양한 방식들이야말로 사회를 인간답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은 기록보다 오래가고 표현은 체제보다 깊다. 그리고 표현이 다채로울수록 역사는 더 넓고 정직하게 보존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깨닫는다. 광주를 지키는 힘은 총도 법도 아니었다. 바로 그날을 살았던 이들의 작은 결단, 그리고 다양한 표현의 불꽃이었다. 시띠, 침묵을 찬양으로 바꾸다. 역사의 고통은 말로만 남지 않는다. 때론 말조차 허락되지 않았기에 그 고통은 오히려 더 깊이, 더 넓게 퍼진다. 그러나 침묵이 늘 비겁한 것은 아니다. 침묵은 저항의 방식이기도 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변화는 침묵을 지나 그 너머에서 울려 퍼지는 새로운 주파수, 바로 시띠의 세계에서 일어난다. 유전자 키에서 시띠는 신성한 선물이다. 의식이 완전히 열린 상태. 그림자를 통과하고 선물조차 넘어선 존재의 본질 그 자체다. 9번의 시띠는 무적, 그리고 16번의 시띠는 숙달. 두 개념은 단순한 극복이 아닌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뀌는 전환을 의미한다. 1980년 5월의 광주는 총과 탄환의 폭력 앞에서 무너졌지만 그 진실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이유는 단 하나, 누군가 끝내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육체는 사라져도 존재의 중심은 꺾이지 않았다. 이것이 무적이다. 9번의 시띠는 물리적 힘이 아니라 의지의 순도로 드러난다. 광주의 어머니들, 침묵하는 유가족들, 수십 년이 지나 다시 그날을 증언하는 이들의 모습 안에서 단단한 진동이 있다.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는 그 힘은 시대를 넘어 지금도 울린다. 그리고 그 표현은 점점 진화한다. 우리는 이제 광주를 책으로만 기억하지 않는다. 뮤지컬, 연극, 게임,
그림책, 사진전, 팟캐스트, 언어가 다른 표현이 되고 표현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진다. 이것이 16번의 숙달이다. 숙달이란 단지 기술을 잘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통해 진실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상태다. 더 이상 전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존재만으로도 전해지는 깊이다. 한강에 소년이 온다는 이런 숙달의 예술이다. 문장 하나하나가 외치지 않지만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피를 묘사하지만 혐오를 남기지 않고 고통을 드러내지만 절망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 안에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말하는 역설이 깃들어 있다. 이것이 숙달이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 외치지 않아도 들리는 것, 그리고 침묵조차 찬양이 되는 것. 2024년 10월 3일 이후의 한국 사회는 이 새로운 진동을 경험했다. 또다시 체제가 무너지려는 순간, 또다시 모든 것이 침묵받길 요구받는 시점에 많은 이들이 일어섰다. 그들은 더는 소리 지르지 않았다.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움직였다. 노래를 만들고 영상을 만들고 조용히 피켓을 들고 그리고 다채로운 움직임들이 하나의 공명으로 모였다. 시띠는 특별한 사람이 도달하는 곳이 아니다. 반복되는 고통의 수면을 지나 말할 수 없던 것을 표현해낸 이들이 자연스럽게 서는 자리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다. 고통은 반복될 수 있다. 그러나 의식은 진화한다. 그리고 진화는 언제나 말하지 못했던 자들이 마침내 말하게 될 때 시작된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새로운 말들이 피어오르는 문턱에서. 광주는 끝나지 않았다. 단지 말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오랜 침묵은 시간의 저편에서 균열을 일으켰다. 2024년 10월 그 균열은 짧고도 깊은 사회 전체를 울렸다. 그것은 정치적 사건의 파동이기 이전에 말해지지 못한 진실들이 마침내 스스로를 뚫고 나와 세상과 마주한 순간이었다. 우리는 지금 2025년의 문턱에 서 있다. 여전히 상처는 남아있고 무기력과 관성의 그림자는 우리의 언어와 감정을 묶으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우리는 침묵 속에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는 말할 수 있다. 글을 쓸 수 있다. 노래를 할 수 있다. 증언할 수 있다. 그리고 서로의 기억을 포개어 하나의 진실로 엮어낼 수 있다. 5.18은 하나의 날짜가 아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고통을 통해 이어진 공동 유전자처럼 공유하고 있는 집단의 기억이며 동시에 진화의 문장이다. 그날을 거쳐온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질문을 유보하지 않는다. 더 이상 정의의 완성을 기다리며 침묵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불완전한 말들 속에서도 진실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결단을 택한다. 16번 유전자 키의 숙달은 이 새로운 시대의 표현 양식이 된다. 그것은 더는 외침이 아니라 자연스레 울려 퍼지는 진동이다. 9번 유전자 키의 무적은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 존재의 심지를 상징한다. 그것은 강함이 아니라 지속됨 그 자체로 증명되는 힘이다. 우리는 이제 기억을 계승하는 자이자 진화를 실현하는 자다. 진실은 더 이상 묻히지 않았다. 말하지 못한 자들이 말하기 시작했고 듣지 않던 자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2025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 우리는 새로운 선택의 문 앞에 도달했다. 이 문은 스스로 열리지 않는다. 누군가는 손잡이를 주어야 한다. 이제 그 문을 여는 시간이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기억이, 우리의 결단이 그 문을 지나 다음 세대를 향한 빛이 되기를.